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 인정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더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데요. 사법부 내에 어떤 단체들이 있을까? 우리가 많이 들은 단체는 첫째 우리법연구회, 두 번째 국제인권법연구회, 이 두 단체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요즘 부각되는 단체가 전국 법관 대표회의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단체는 뭐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이것들은 뭔지 우리 대충 알잖아요. 한마디로 썩어 빠진 단체라는 거, 반드시 해체가 되어야 될 단체라는 거, 여기에 속한 판사들은 모두가 다 거의 의심이 된다는 거, 우리 그것쯤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부쩍 부각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입니다. 전국 법관회의가 또 뭐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 생각인데요. 법법은 유니폼이 아니다라는 책을 출간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썼던 그 책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문재인 시절의 판사였습니다. 판사 시절에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라는 책을 출간했었는데요. 거기에 한 챕터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와 국제인권법 연구의 해산, 이 챕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요점을 읽어드릴 생각입니다. 법원 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대법관회의, 소제목입니다. 2017년과 2018년 최악의 사법파동을 겹치면서 국민의 인식 속에 많이 각인된 법원 내의 조직이 전국법관 대표회의이다. 그렇다 보니 아마도 많은 사람은 법원 내의 집행기구로서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가 있고 법원 내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을 듯하다. 그러나 법원 내의 최고의 의결기구는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대법관회의, 헌법 제104조 제3호. 반면에 전국법관 대표회의는 대법원 규칙에 근거를 두고 조직된 기구에 불과하여 국회에서 입법된 법률의 근거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관의 위상도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 전국법관 대표회의 규칙 제6조 제1항을 할 수 있는 건의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대법원 규칙에 기초하여 조직된 기구이지만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 또는 법원 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 자문,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제2조를 할 수 있는 자문기구로 되어 있는 법원장 회의보다도 낮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법률의 근거도 없이 단지 대법원 규칙에 의존하여 구성되었고 기관의 위상도 단지 건의기구에 지나지 않는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법원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부분 관여하고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법관회의는 사실상 형회화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이고 대부분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 의해서 좌우되는 느낌이다. 최종적인 결정권은 여전히 대법원장에게 있고 대법관 회의도 어떻든 거칠 것이기 때문에 그리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기구는 그 기구가 만들어진 본래의 취지에 맞는 적정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더욱이 최종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고 법이 기관의 존립 근거인 법원에서 법 본래의 취지를 왜곡하여 법을 운영하는 것은 잘못이다. 가장 법의 본질을 쫓아야 할 법관들이 법은 거치대로 여기고 편의대로 기관을 만들어 그 기관으로 하여금 예정치도 않았던 권한을 행사하게 한다면 이것은 법관들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다수결의 원리에 대한 맹신에 매몰된 사람이라면 아마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보다도 3,000명의 법관을 대표하는
100여 명의 법관 대표가 더 큰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물론 법원이라고 해서 국민으로부터 주어지는 민주적 정당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렇지만 민주적 정당성만으로 모든 국가기관을 구성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욱이 단지 숫자만 많다고 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구현되는 것이라 이해하는 것도 아주 잘못이다.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법치의 구현에 있다. 그것을 위해 사법권을 독립시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한다. 또 다수의 횡포를 법의 적용을 통해 제약함으로써 소수의 권리가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법원에서 오로지 수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법치를 파괴하고 다수의 지배를 강요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법원의 존재 이유가 법치에 있기에 그런 법원에 요구되는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주어지지 않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어져도 되는 것이다. 생략. 법원을 구성하는 대법원장, 대법관을 포함한 모든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고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법관 중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헌법 제104조 제1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같은 조 제2항.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로부터 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이다. 그러나 일반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 대법관 회의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로 구성된 회의체 기관이다. 그리고 국민의 근원적 결단인 헌법이 그 기관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반 법관들은 법률 관료로 임명된 사람들이지 국민이나 대의기구인 국회에 의하여 선출된 공무원들이 아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 만들어진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법관들의 대표 기관이지 국민의 대표 기관이 아니다.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무게는 대법관 회의의 무게에 비할 바가 아니다. 국민의 대표들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법관들의 집합체가 그들의 권능으로 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다. 결국 국민이 주는 민주적 정당성은 14명의 대법관이 가지는 무게가 나머지 3,000명에 가까운 법관들이 가지는 것보다 더 무거운 것이다. 생략.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법관들이 자신들의 내부적 이해관계로 회의체를 구성하여 다수결의 원리로 해결하는 것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다. 그 회의체가 국민의 대표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법관 회의를 대체하고 무력화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원리를 법관들이 오히려 무시하는 현상을 우려하는 것이다. 생략. 여기까지 제가 요점을 읽어드렸는데요. 한마디로 요즘 부각되고 있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우리법연구회나 전국인권법연구회와 별 차이가 없다 그겁니다. 판사들이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만든 단체이고 전국 법관 대표회의도 양승태 대법원장을 반협박해서 만든 기구라는 거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